16장 주식기준 보상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이제 416페이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주식기준 보상 거래가 뭐냐라는 건데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기업이 어떤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반대급부로서 그 기업에 뭐 새로운 주식을 교부한다거나 혹은 그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 즉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는 그런 거래를 주식기준 보상거래라고 합니다. 혹은 그 주식의 가격하고 행사가격의 차이만큼 현금이나 기타의 자산으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도 바로 주식기준 보상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종업원이나 기타 거래 상대방에게 주식이나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임원을 포함한 종업원들에게 주식이나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로 용역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전문 용역 제공자, 예를 들면 컨설팅 회사, 로펌 혹은 회계법인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죠? 전문 용역 제공자와 같은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성격을 가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회사의 지분 상품을 부여하거나 이 지분 상품에는 주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옵션이죠. 콜 옵션을 부여하거나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 상품의 가치에 기초해서 현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식기준 보상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종류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대가의 지급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게 그 기업의 주식이나 그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 나와 있다시피 회사의 주식이나 어떤 다른 지분 상품의 가치에 기초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기초가 되는 주식의 가치하고 행사 가격의 차액만큼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 차액 부분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주식기준 보상거래를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기업이 지분 상품을 부여를 할지 혹은 현금으로 결제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래를 선택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417페이지에 먼저 나오는 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을 할 것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지금 여러분들 교재로는 417페이지죠. 그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 상품을 부여하는 거래를 말한다. 그리고 이 지분 상품에는 주식이나 주식 선택권, 스톡 옵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교환되는 가격인 공정가치, 공정가치의 동그라미.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의 공정가치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인 보상 원가를 인식하고 그에 상응해서 뭐를 인식한다?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즉 차변의 보상 원가라고 하는 비용을 인식하고 대변의 자본 항목으로서 주식 선택권이라는 과목으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종류별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보상 원가가 되겠어요. 보상 원가. 보상 원가가 뭐냐? 회사가 주식 기준 보상 거래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원가, 얘를 바로 보상 원가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 원가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자산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종업원 및 유사 용역 제공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리고 종업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종업원과 기타 이렇게 구분한다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는 보상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표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종업원이 있어요. 혹은 임직원이죠, 그죠? 임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제3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설명하는 것들은 보상원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업원의 경우에는, 자, 회사한테 뭐를 제공하죠? 용역을 제공하는데, 어떤 용역? 근무 용역을 제공하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 용역을 제공하죠. 임직원들 혹은 종업원들은. 그러면은 이 근무 용역은 일반적으로 시장 가치를 따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정 가치 산출이 어려워요. 그러면 공정 가치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얘를 어쨌든 보상원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로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로 측정. 그죠? 그다음에 기타 제3자는 어떤 용역을 제공하느냐? 일반적으로는 뭐 자문 용역이겠죠, 그죠? 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문 용역은 기본적으로 공정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대부분이겠죠, 그죠? 공정 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가 혹가다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문 용역의 공정 가치를 아는 경우에는 뭘로 한다? 그 용역의 공정 가치로 보상원가를 측정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자문 용역의 공정 가치를 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를 알 수 없다면, 만약에 이 공정 가치를 모른다면 뭐로 측정해라? 그 교재에 보면은 내재 가치로 측정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재 가치. 영어로는 intrinsic value예요. intrinsic value. 내재 가치로 평가해라. 종업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를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얘도 모른다면 내재 가치로 평가를 해라라는 거예요. 내재 가치. 요게 지금 그 설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고서 한번 읽어보면 417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그죠?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 가치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부여일의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에 기초해서 측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권리를 부여한 날에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 종업원인 경우에는. 그리고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는 추후에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도 추정치를 변경하지 않는다. 자, 한번 이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가 결정이 되면 이 이후에 회계기관이 경고하더라도 더 이상 이 보상원가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정치를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현금 결제형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자, 현금 결제형 같은 경우는 미리 살짝 얘기하면 그 주식 가치하고 행사 가격의 차이만큼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서 회사가 지불해야 될 현금이 바뀌게 되죠. 그 현금은 회사의 밖으로 사외로 유출될 금액이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 결제형은 자본이지만, 근데 주식 결제형은 이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행사 가격만큼 종업원이나 기타 제3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납입을 해야지만 그 주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본으로 들어갈 것이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번 결정된 공정가치를 수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익 결정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418페이지 상단에 보면 박스가 있죠, 그죠? 자,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시장 가격으로 측정하고, 만약에 이 주식이 시장성이 없다면 공정가치를 추정 시장 가격으로 측정하되 주식의 부여 조건을 고려해서 조정해라. 즉 가치평가 모형을 적용해서 주식 가치를 계산을 해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주식 선택권. 옵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옵션의 경우에는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적용해서 추정을 해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옵션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옵션. 자, 그래서 지금 주식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 거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콜 옵션이라고 불러요. 콜 옵션. 자, 콜이라고 하는 거는 재무나 회계에서는 산다는 얘기예요. 산다. 판다를 풋이라고 얘기해요. 풋. 그래서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콜 옵션이에요. 자, 콜 옵션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일단 이 옵션에 기초가 되는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살 것인가? 무엇을 살 수 있는 권리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자산. 그래서 지금 주식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 거래에서는 기초 자산을 뭘로 본다? 회사의 주식으로 본다. 지분 상품 중에서 주식. 그래서 이 주식의 가격이에요. 가격. 이 가격이 기본이 되는 거고요. 기초 자산은 주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행일과 만기일이 있어야 돼요. 발행일하고 만기일이 있어야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발행일이 예를 들어서 2001년 1월 1일이고 만기일이 2001년 12월 31일이다. 그러니까 1년 만기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옵션은 만기일 날인 2001년 12월 31일 날 행사가 될 거다. 물론 그 이후에 행사될 수도 있지만 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사 가격이야. 행사 가격. 자, 행사 가격은 뭐냐면 이 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내면 이 기초 자산인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으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 주식을. 이 행사 가격만큼. 그래서 만약에 행사 가격을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주당 1,000원. 한 주당 1,000원. 그죠? 자, 요 상태에서 자,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맛배기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년 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현재 시점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다. 1,000원. 한 주당 1,000원이었다. 그리고 행사 가격도 현재의 주가하고 동일하게 1,000원이었다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는. 자,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주가가 업사이드로 가는 경우, 다운사이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을 때 1년 뒤에 오른 주가가 예를 들어서 1,200원이었다. 1,200원. 그리고 1년 뒤에 내려간 주가가 예를 들어서 900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년 뒤에 주식 가치가 12,000원이 됐을 때 이 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1년 뒤에 주가는 12,000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옵션이 없었다면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1,200원을 지불을 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행히도 콜 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이 1,200원짜리 주식을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콜 옵션을 행사하겠죠. 나 이거 1,000원에 살래요라고 권리를 행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이 금액만큼이 바로 콜 옵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 옵션이고 상승했을 때의 가치는 얼마가 된다? 200원이 된다라는 거죠. 왜 200원이냐? 상승 시의 주가가 11,200원이고 그다음에 행사 가격이 1,000원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의 콜 옵션의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1년 뒤에 주가가 900원이 됐어요. 만기일 날에. 근데 나는 이 주식을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시장에 나가면 900원에 살 수 있는 주식을 내가 콜 옵션을 행사해서 1,000원 주고 산다. 그런 바보는 없겠죠. 그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죠. 권리를 포기하겠죠. 자, 옵션은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고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하거나 포기하는 거죠. 그죠? 자, 포기한다라는 뜻은 뭐가 된다? 휴지 조각이 된다는 얘기죠. 즉 가치가 0이 된다는 얘기죠. 0. 그래서 1년 뒤에 주가가 하락해서 행사 가격이 밑으로 내려왔다. 그럼 콜 옵션의 가치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있고 하락할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예를 들어서 60%였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40%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콜 옵션의 가치의 1년 뒤에 기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기대 콜 옵션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확률 곱하기 금액이죠. 그래서 200원이 될 확률이 60%. 그죠? 종이 조각이 될 확률이 40%. 그래서 옵션의 기대값은 기대 가치는 1년 뒤에 얼마가 된다? 120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1년 뒤에 콜옵션의 가치는 120원이 될 걸로 기대가 돼요. 그럼 얘가 현재 시점에는 얼마일 거냐? 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거예요. 물론 이 할인하는 과정에서 뭐 그 여러분들한테 좀 낯선 얘기지만 풋콜 페리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개념상으로 이 1년 뒤에 기대 옵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 가지고 현재 시점에 이 콜 옵션의 가치를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내는 방법이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중에서 뭐다? 바로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다라고 불러요.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이항이라는 거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 두 가지만 고려했기 때문에 이항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 배울 때 이항 분포 이런 거 배웠었죠. 그죠? 동전의 앞면 뒷면 이런 거죠. 동전을 해서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뭐 몇 번 이상 나올 확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항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블랙숄즈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블랙숄즈. 사람 이름이에요. 블랙숄즈. 블랙숄즈 모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또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 이런가 보다라고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이항 옵션 가격 결정목을 조금 개념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숫자상으로 이제 이게 바라본 거고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옵션의 가치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면 자, 여기 세로축이 있고요. 여기가 가로축이에요. 자, 세로축은 옵션의 가치예요. 옵션의 가치. 그리고 가로축은 뭐냐면 기초자산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S가 되는 거예요. 기초자산을 우리가 S라고 불러요. 주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2001년 말, 즉 만기일 날의 옵션 가치는 어떻게 될 거냐? 이 콜 옵션의 가치. 자, 먼저 행사 가격이 아까 1,000원이라 그랬죠? 여기에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행사 가격이 1,000원이면 자, 1년 뒤에 주식 가치가 1,000원이 됐다. 그러면 내가 시장에서도 1,000원에 살 수 있고 이 옵션을 행사하더라도 1,000원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똑같죠, 그죠? 이 사람은 이득 보는 게 전혀 없죠. 그러면 1,000원일 때 옵션 가치는 어떻게 될까? 0이 되겠죠, 0.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자, 만약에 1년 뒤에 주가가 500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시장에 나가면 500원에 살 수 있는 주식을 나는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옵션을 행사할 리가 없죠. 그죠? 500원짜리를 1,000원 주고 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500원이 되면 옵션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내가 권리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0이 된다는 거죠. 400원일 때도 그렇고 100원일 때도 그렇고. 자, 그러면 종합해 보면 행사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만약에 만기일에 주가가 결정이 되면 옵션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0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는 이렇게 되죠. 행사 가격 이하에서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주식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년 뒤 만기일 날에 주식 가격이 1,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년 뒤에 1,200원짜리 주식을 나는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 권리를 행사하면 행사에서 이 주식을 사서 바로 팔면 얼만큼 차익을 얻어요? 한 주당 200원만큼 이익을 얻죠. 그죠? 1,200원짜리 주식을 1,000원에 사가지고 바로 팔았으니까 200원만큼 차익을 얻는다. 200원이 요 길이니까 요 길이 여기만큼 여기가 이제 200원이 되겠죠. 옵션의 가치가. 그죠? 자, 만약에 주식 가격이 1,400원이 됐다. 그럼 나는 얼만큼 이익을 볼 거야? 1년 뒤에? 1년 뒤에 주가하고 행사 가격의 차이 1,400원과 1,000원의 차이인 400원만큼 이익을 보겠죠. 그죠? 400원만큼. 그죠? 여기죠. 그래서 400원만큼. 그래서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높은 구간에서는 콜옵션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우측으로 45도로 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프가. 요거는 2001년 12월 말 현재 12월 말 기준의 옵션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옵션이 발행된 거는 2001년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만기는 1년이에요. 그럼 그 1년 사이에 주가가 출렁이겠죠. 예를 들어서 1,200원 됐다가 900원 됐다가 1,500원 됐다, 뭐 700원 됐다. 막 흔들리게 돼요. 그죠? 변동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1년 동안의 기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만기일의 옵션 가치보다는 만기 이전의 옵션 가치가 더 높아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만기일 옵션 가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것보다는 살짝 높게 이렇게 그래프가 가요. 그래서 이 파란 선은 만기일 이전의 옵션 가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기일 이전의 옵션 가치. 자, 그럼 만기일 이전의 옵션 가치를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요 1,400원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1,400원일 경우 여기가 1,400원이고 여기 올라가면은 얘는 모르니까 얘는 x라고 볼까요? x?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여기는 400 더하기 알파. 400 더하기 알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400원의 금액,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내재 가치라고 불러요. 내재 가치. 자, 내재 가치는 뭐냐면 지금 즉시 권리를 행사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차익, 그 부분을 내재 가치라 그래요. 자, 현재 시점의 주가가 1,400원이고 행사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럼 내가 즉시 지금 권리를 행사하면 400원만큼 이득을 볼 수 있죠. 그거만큼이 바로 옵션의 가치가 되죠. 그게 바로 내재 가치다라는 거죠. 근데 만기일 이전에는 이 내재 가치 말고도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 플러스 알파는 왜 생기냐면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시간 가치는 1월 1일 날 가장 크겠죠. 남아있는 기간이 기니까 여기 주가가 위로 튈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6월 30일이 됐다.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 시간 가치는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게 돼서 만기일 날에는 요 빨간 선에 딱 붙어버리겠죠. 그죠? 일치해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만기일 이전 상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죠. 이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시간 가치, 타임 밸류라고 불러요. 시간 가치. 그래서 얘를 종합해 보면 자, 옵션 가치는 뭐와 뭐의 합이다? 내재 가치하고 뭐의 합? 시간 가치의 합이다라는 거죠. 시간 가치의 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옵션 가격 결정 모형하고요. 내재 가치, 시간 가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교재로 가서 418페이지의 표 아래 문단을 한번 읽어보면 한편 기업이 부여한 지분 상품에 대한 부여일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지분 상품을 내재 가치로 측정하며, 즉 내재 가치로 측정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옵션 가치를 실제보다 과소평가했다는 얘기죠.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했으니까, 그죠? 과소평가했다. 즉 비용을 적게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부여일로부터 주식기준 보상 약정이 최종 결제될 때까지 매 결산일의 내재 가치를 재측정해서 그 변동 금액을 손익으로 인식해라. 왜냐하면 시간 가치만큼 비용이 작게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만큼 효과를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요 내재 가치를 매 회계 기간 말마다 바꿔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재 가치 설명이 나오죠. 여기서 내재 가치란 거래 상대방이 청약할 권리를 갖고 있거나 제공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의 공정 가치와 거래 상대방이 당해 주식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가격의 차이, 즉 행사 가격의 차이. 현재 시점의 주가와 행사 가격의 차이예요. 즉시 행사했을 때. 그다음에 종업원이 아닌 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돼 있죠.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 기준 보상 거래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측정을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측정된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에 기초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한다라고 돼 있고, 만약에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내재 가치로 측정하고 매 회계 기간말마다 내재 가치를 수정해서 손익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게 그 다음 페이지 419페이지에 있는 상단의 표예요. 그래서 측정 기준일을 보면은 종업원한테 부여를 했고 종업원한테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를 아는 경우에만 권리 부여한 날의 공정 가치를 날을 기준으로 공정 가치를 측정하고, 나머지는 재화 용역을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케이스가 재화나 용역의 공정 가치를 아는 경우, 그리고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를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 요거에 따라서 측정 금액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표를 잘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상 원가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 가득 기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가득 기간. 자, 가득 조건은 뭐냐면, 자, 가득이라는 건 영어로 earned예요. earned. 지웁시다. 자, 가득 조건이라는 거는, 자, 가득이란 말이 영어로는 earned, 벌어들인다는 뜻이죠. 그죠? 자, 뭔가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받을 사람이 그만큼 뭔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그래서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 용역을 제공을 하는 거죠. 물론 회사가 뭐 과거에 네가 기여한 게 있으니까 그냥 즉시 이걸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줄게라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은 권리를 부여하면서 앞으로 잘하면 이거를 줄게라고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톡 옵션을 부여를 할 때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을 뭐 2년 내지 3년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가득 조건이란 가득 조건. 그러니까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노력. 그게 바로 가득 조건이죠. 그래서 이 가득 조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용역 제공 조건이 있어요. 용역 제공. 종업원이라면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제3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자문 용역이라든지 그런 용역을 제공하는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혹은 뭐 즉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성과 조건이 있어요. 성과 조건. 어떤 계약상 정해진 성과를 내면 그 권리가 부여되게끔, 권리를 획득하게끔 돼 있는 그런 성과 조건이 있어요. 성과 조건은 크게 또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시장 조건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자본시장이에요. 즉 주식시장을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이해하면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시장 조건이에요. 비시장 조건. 자, 시장 조건은 뭐냐면 네가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시장 조건 아까 자본시장이라고 그랬죠. 주식 가치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주식 가치를 5만 원으로 만들어라. 혹은 우리 회사의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주식 가치 총액을 예를 들어 1조를 만들어라.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 조건이죠. 그다음에 비시장 조건은 뭐냐면 네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회사의 매출액을 예를 들어 30% 이상 신장을 시켜라. 혹은 영업이익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이상 달성해라. 뭐 이런 식으로 주가와는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 주로 재무적 지표가 되겠죠, 그죠? 아니면 뭐 시장 점유율이 될 수도 있고 비재무적 지표, 뭐 시장 점유율을 뭐 30% 이상 달성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비시장 조건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성과 조건의 한 종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득 조건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가득 기간이 나와요. 가득 기간. 그래서 가득 기간은 특정 시점에 달성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되게 내가 유능한 사람이야. 유능한 사람. 근데 회사에서 나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우리 저기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통 계약할 때 계약금 이런 식으로 주죠. 그죠? 그 계약금이 보통 이제 사이닝 보너스인 경우가 많아요. 사이닝 보너스를 우리 얘기하는데 사이닝 보너스로 예를 들어서 주식 선택권을 줬다 이거야. 즉시 행사 가능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드물지만 그런 경우에는 부여와 동시에 즉시 가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즉시 보상 원가를 인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해야지만 그 권리를 획득하는 구조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로 보면은 420페이지의 상단에 이번에 특정 용역 제공 후에 가득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 용역 제공 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을 인식해야 바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0페이지 거기 예제를 한번 보면 다음 사례를 보고 보상 비용의 인식 시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라 라는 거죠. 1번에 보면 종업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시에 보너스로 주식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사이닝 보너스 준 거죠. 그죠? 계약서에 사인하는 게 가득 조건이야. 용역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그럼 얘는 뭐다? 계약서에 사인함과 동시에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서 사인한 시점에 바로 보상 원가를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미안합니다. 2번 종업원에게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때요? 5년 동안에 나누어서 보상 원가를 인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하죠, 그죠? 그다음에 3번 종업원에게 성과 조건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 선택권을 부여했고 가득 기간은 성과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따라 변동한대요. 자, 변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변하기 때문에 확률 분포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가득 기간이기는 한데 어떤 가득 기간? 기대 가득 기간. 기대 가득 기간 동안 배분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기대 가득 기간은 매 결산기마다 변동될 수가 있어요. 새롭게 추정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회계 처리 얘기는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다?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보냐 하면은 424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돼 있고 신주교부 돼 있어요. 자, 회사는 2001년도 1월 1일에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했다. 총 5만 개를 부여한 거죠. 3년의 용역 제공 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50원으로 추정되었고 그다음에 네모를 봤더니 기본 조건은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 2번은 행사가격 600원. 종업원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개당 600원씩 돈을 불입을 하는 거죠. 회사에다가 돈을 내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3번 권리 부여일의 주식 가격을 봤더니 500원인데 액면 금액도 500원이래요. 권리 부여일에는 행사 가격이 더 높았네요. 그죠? 그리고 4번에 추정 권리 상실 비율이 20% 돼 있는데 얘는 뭐냐면 3년의 가득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500명 중에 20%가 될 걸로 추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번에 보면은 매기말 추정한 주가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는데, 자,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기본적으로 부여일 날에 한번 공정가치가 결정이 되면 뒤에 변동 안 한다 그랬죠. 다만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를 알 수가 없어서 매제 가치로 측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 회계기간별로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죠. 내재 가치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일단 공정 가치를 아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추정 권리 상실 비율과 실제 권리 상실 비율이 일치하고 2004년 1월 1일에 모두 행사한 경우에 연도별 회계 처리를 해봐라라고 돼 있고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권리를 부여한 거는 2001년 1월 1일이고요. 우리는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2001년도 12월 말 결산일이에요. 결산일. 자, 결산일 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자, 주식 결제형이기 때문에 차변의 보상 원가, 대변에는 뭘 기록한다? 주식 선택권. 이 주식 선택권은 자본 조정 항목이죠, 그죠? 자본 조정 항목이고 보상 원가는 판매 관리비 혹은 제조 원가가 되겠어요. 자, 그럼 2001년도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보상 원가로 인식을 해야 되느냐? 자, 종업원이 몇 명이었냐면 500명이었어요, 그죠? 500명. 그리고 이 중에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20%라 그랬죠? 그럼 획득하는 사람은 역으로 80%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20% 곱해주고 그다음에 한 명당 몇 개를 줬다? 100개를 줬다라는 거죠. 100개. 그다음에 개당 공정가치가 얼마였냐? 150원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금액은 뭐냐면 2001년도 말에 바라봤을 때 용역 제공 기간인 3년 동안에 인식할 총 보상 원가예요. 총 보상 원가. 근데 우리는 총 보상 원가를 3년 동안 나누어서 인식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야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맞는다 그랬죠. 그럼 요거 전체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요거 중에서 3분의 1만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아마 2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200만 원. 그래서 주식 선택권도 200만 원.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났어요. 2002년도 12월 31일 날 차변의 보상 원가, 대변의 주식 선택권.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계산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인원은 500명이고 추정 권리 상실 비율은 3년 동안 똑같다 그랬어요. 20%. 그리고 한 명당 100개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공정 가치는 한 번 결정되면 안 바꾼다 그랬죠. 내재 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똑같기 때문에 150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3년 동안 비용을 인식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몇 년 차죠? 2년 차. 그럼 이 중에서 3분의 2만큼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자, 전기까지 인식했던 보상 원가의 누적 금액을 빼줘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건설형 계약에서 공부했듯이 수익인식 방법에서 단기말 누적 금액에서 전기말 누적 금액을 빼주는 그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빼기 200만 원 하면 여기도 아마 2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200만 원, 여기도 200만 원. 그리고 이제 2003년이 됐어요. 2003년 12월 30일 차변의 보상 원가, 대변의 주식 선택권. 자, 마찬가지로 자, 500명이고요. 기대 권리 소멸률이 20%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한 명당 100개 부여했고 공정가치 150원이고 그 다음에 3년 중에 3년이죠. 그죠? 3분의 3이고 여기서 전년도까지 보상원가 누적 금액 얼마? 200, 200에서 400만 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얘도 200만 원이에요.
얘는 지금 추정치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주식 선택권도 200만 원이야. 그리고 얘를 2004년도 1월 1일 날 전량 행사했대요. 2004년도 1월 1일 날. 자,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에서 스톡옵션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행사가격만큼 돈을 내야 되죠. 얼만큼 돈을 내느냐. 자, 권리를 행사한 사람이 500명의 80%죠. 즉 400명이에요. 그리고 개당 100개를 부여받았고 개당 내야 될 돈이 행사가격이 자료에 600원이죠. 600원. 600원. 그래서 계산하면은 2,4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회사한테 현금이 들어오죠. 회사로 현금 2,400만 원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말까지 쌓여있던 주식 선택권의 누적 금액 600만 원이죠. 그죠? 얘가 사라지는 거죠.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변에 주식 선택권 얼마? 600만 원. 자, 그리고 돈을 주고 새로운 신주를 샀기 때문에 얘는 유상증자랑 회계처리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주가 발행이 됐으니까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주식수는 400명이 100개 행사했으니까 4만 주가 발행이 될 거고 4만 주에 지금 1주당 액면금액이 500원이죠. 그죠?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 2천만 원이 되겠죠. 2천만 원. 그럼 차이 금액이 뭐다?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천만 원, 2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이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식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거래의 기본적인 회계 처리예요. 자, 물음 2에 가서 2001년도 중에 20명이 퇴사했고 회사는 가득 기간 내에 퇴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추정 비율을 원래 1월 1일 날 20%로 봤는데 12월 말에 15%로 변경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도별로 끊어서 봐야 돼요. 자, 지금 2001년 말이야. 여기를 지웁시다. 여기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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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자, 2001년 말에 가서 봤더니, 자, 전체 부여받은 인원은 원래 500명이에요. 근데 2001년 말에 바라봤더니 몇 명이 권리를 잃을 걸로 봤다? 15%. 그래서 1-15%. 그리고 한 명당 지금 100개씩 부여했죠? 100개 부여했고 공정가치는 아까 150원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3년에 1차년도이기 때문에 3분의 1만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12만 5천 원. 그러니까 212만 5천 원이 되고 여기도 212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자, 2000년도에 가서 봤더니 보면 실제로 22명이 퇴사했고 회사는 가득 기간 전체에 걸쳐서 퇴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비율을 12%로 또 변경했대요. 자, 그럼 2000년도 말에 가서 봤더니 자, 500명 중에서 몇 명이 권리를 잃는다? 12%가 권리를 잃는다. 그리고 한 명당 100개씩 부여했고요. 공정가치는 개당 150원이야. 그리고 얘는 지금 3년에 2년 차죠. 그래서 곱하기 3분의 2 한 거에서 빼기 전년도까지 인식한 보상원가의 누적액 212만 5천 원. 212만 5천 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227만 5천 원) 227만 5천 원. 여기도 227만 5천 원. 그죠? 자, 그리고 3차년도가 됐어요. 3차년도를 봤더니 500 곱하기 최종적으로 지금 권리를 잃은 사람이 몇 프로다? 57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인원수를 500명에서 57명이 권리를 잃었고요. 그죠? 그리고 한 명당 100개, 그리고 공정가치 150원. 그리고 3년 차죠, 그죠? 3분의 3 빼기 전년도까지 인식한 보상효과의 누적금액 210만 5천 원 더하기 227만 5천 원. 두 개 더하면 4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224만 5천 원, 여기가 224만 5천 원, 여기도 224만 5천 원이 되죠. 자, 그리고 2004년 1월 1일 날 전량 권리를 행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현금으로 회사에 들어올 금액 얼마일까요? 얘는 443명이 권리를 획득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명당 100개고 납입할 돈은 아까 600원이었죠? 600원. 그래서 2,658만 원 현금이 들어오죠. 그죠? 2,658만 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주식 선택권은 얼마가 남아있었냐? 요 금액 남아있었죠. 그죠? 664만 5천 원. 664만 5천 원 남아있던 주식 선택권 없애고, 자본금은 뭐냐면 44,300주가 발행이 되니까 곱하기 500원이죠. 액면금액 2,215만 원. 2,215만 원이 자본금이 되고, 나머지가 $1,107만 5천 원. 1,107만 5천 원이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3번 다음의 경우에 해야 될 회계처리를 해봐라. 1번 요구사항 2에서 443명의 권리를 행사해서 장부금액 2천만 원인 자기 주식을 교부한 경우. 자, 자기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차변은 안 바뀌죠. 대변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다? 대변에 자기 주식 얼마? 장부금액 2천만 원. 그러면 차이 금액이 얼마다? 1,322만 5천 원. 1,322만 5천 원. 요거만큼 뭐를 인식한다? 바로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이죠, 그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인식한다. 자, 3번에 2번 가득기간 이후에 4만 개에 해당하는 주식 선택권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자, 4만 개가 소멸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4만 개에 해당하는 주식 선택권을 없애주고 자본 조정을. 자, 4만 개고 개당 150원이었죠, 그죠? 그럼 얼마? 600만 원이죠. 주식 선택권 600만 원이 사라지고요. 얘를 뭘로 인식한다? 기타 자본 항목 아무거나. 근데 얘가 주식 선택권 처음에 우리가 분개할 때 보상 원가로 비용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을 늘리는 게 맞겠죠, 그죠? 이익잉여금 600만 원. 혹은 뭐 자본잉여금으로 돌려도 상관없는데요. 뭐 기타 자본 항목 뭐 이렇게 쓰면 돼요. 하여튼 자본 항목으로 돌린다. 손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 거래. 현금 결제형. 자, 현금 결제형은 주식 결제형하고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회계 처리 방법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교재로는 426페이지예요. 자,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 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은 단기 손익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지금 연습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427페이지에 있는 예제예요. 자, 회사는 2001년 1월 1일에 종업원 500명한테 각각 현금 결제형 주식 선택권 1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 제공 조건을 부과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네모에 보면은 기본 조건은 3년간 근무하는 조건이고 이번에 권리 부여일의 주가죠. 비율이 아니라 공정 가치가 500원이고 액면 금액도 500원이래요. 그리고 추정 권리 상실 비율은 20%고 매기 말 추정한 주가 차익 보상권의 공정 가치는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는데 얘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현금 결정에서는. 그리고 5번에 보면은 2004년 1월 1일 날 주가 차익 보상권의 현금 지급액은 개당 200원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2001년 중에 20명이 퇴사했고 회사는 가득 기간 내에 퇴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추정 비율을 15%로 변경하였다. 아까 인원수는 여기 있는 자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그죠? 여기도 지우고요. 자, 2001년 말이 됐어요. 2001년 말.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보상원가 얼마 인식한다? 자, 종업원은 500명이었어요. 그죠? 그대로 500명 똑같죠? 500명이고. 그다음에 1차 년도 말에 권리를 잃을 걸로 생각한 비율이 15%래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5%. 그리고 한 명당 100개씩 부여했죠. 그리고 공정 가치는 네모 박스의 4번에 보면 2001년 말에 150원이었어요. 그래서 150원. 그죠? 그리고 얘는 3년치 총 비용이기 때문에 얼마를 인식한다? 3분의 1만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12만 5천 원. 212만 5천 원인데 자, 현금 결제형은 대변의 계정 과목을 주의를 해야 돼요. 뭐가 된다? 장기 미지급 비용이다라는 거죠. 장기 미지급 비용. 그래서 212만 5천 원이다라는 거죠. 자, 2차 년도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500명인데 권리를 잃을 걸로 지금 예상한 비율이 몇 퍼센트다? 그 자료에 보면은 12%로 바뀌었죠. 12%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한 명당 100개. 그다음에 주의할 게 공정가치. 2002년 말의 공정가치가 얼마? 180원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180원을 적용을 해야 돼요. 여기에 150원 적으면 안 돼. 180원. 그다음에 얘는 지금 3년 중에 2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곱하기 3분의 2 그리고 빼기 전년도까지 인식한 보상원가의 누적 금액 212만 5천 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315만 5천 원) 그러니까 315만 5천 원이 되죠. 여기도 장기 미지급 비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315만 5천 원이다. 그다음에 2003년이 드디어 됐어요. 그래서 500명이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57명이 퇴사했대요. 그죠? 마이너스 57명. 그래서 443명이 권리를 획득했고요. 한 명당 100개. 주의할 거 공정가치. 2003년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 200원이었다라는 거죠. 200원. 얘는 실제로 현금으로 유출될 금액이니까 공정가치를 매번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3분의 3이고 전년도까지 인식한 보상원가의 누적 금액 얼마? 528만 원이죠. 그죠? 528만 원. 자, 그러면 358만 원. 그죠? 358만 원이고 대변에 장기 미지급 비용 얼마? 35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3년 동안의 회계처리고요. 2004년 1월 1일 날 행사를 했대요. 자, 만약 여기는 지금 2004년 1월 1일 날 행사한 걸로 돼 있지만 만약에 행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2004년 말에 공정 가치가 예를 들어서 210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올라갔다. 그러면 아까 주식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에서는 그 용역 제공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의 회계 처리가 없었어요. 보상 원가를 인식하는 회계 처리가. 근데 차액 결제형은 현금 결제형은 어떻게 하면 최종적으로 주가하고 행사가격의 차이만큼 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변동분을 인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04년 12월 말까지 아무도 권리를 행사 안 했고 공정 가치가 210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더 해줘야 돼요. 대변에 차변에는 보상원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사람이 443명이고 한 명당 100개고, 그다음에 공정 가치가 210원이 됐죠, 그죠? 여기는 이제 그 용역 제공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3분의 1, 3분의 2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통으로 다 하면 돼요, 전체 금액을. 그래서 공정 가치가 지금 210원이 됐고 전년도 말에 200원이었어. 10원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44,300원에 10원이니까 보상원가 44만 3천원을 추가적으로 인식을 해줘야 된다. 대변에 장기 미지급 비용 얼마? 44만 3천원을 추가로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1월 1일 날 바로 권리를 행사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가 이제 1월 1일이 되고요. 1월 1일이 되고, 자,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 200원씩 지급했대요. 200원씩. 그러면 일단 현금을 지급했죠, 그죠? 현금. 얼마를 지급했냐? 443명에 대해서 100개이고 개당 200원씩 돈을 지급했죠. 그럼 얼마? 곱하기 2만이니까 886만 원. 886만 원 지급을 했고요. 아마 2003년 말에 장기 미지급 비용의 계정 잔액이 요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장기 미지급 비용을 없애준다. 장기 미지급 비용 얼마? 886만 원을 없애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회계 처리가 되겠어요. 자,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보냐면 42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 주식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거래 회계 처리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와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보상원가를 측정한다.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고 기본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가 기본이에요. 근데 그 공정가치를 알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뭐다? 우리가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 근데 그 차선책마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재가치.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종업원에게 제공받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여일의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로 보상원가를 측정한다. 맞죠, 그죠? 3번 종업원이 아닌 거래 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에 재화 용역의 공정가치로 보상원가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그죠? 종업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4번 종업원이 아닌 거래 상대방에게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에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로 보상원가를 측정한다. 맞죠? 자, 2번 회사는 2001년도 1월 1일에 500명의 종업원에게 각각 100개의 주식 선택권을 부여했다. 부여일 현재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는 10원이고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 선택권의 행사 가격은 130원이다. 일주당 액면 금액은 100원이고요. 매 기간 말 현재의 잔여 인원하고 추정 퇴사 비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고 마지막 연도에는 권리 소멸률이 기대치하고 실제값이 동일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연도별 주식 보상 비용이고요. 3번 문제는 주식 발행 초과금 금액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분개로 해결할 수는 없죠, 그죠? 계산으로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계산반에서.
그래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2001년도에 보상원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종업원이 500명이죠. 500명이고 권리를 잃을 걸로 추정한 비율이 2001년 말에 몇 프로? 10%였죠. 1 마이너스 10%. 그리고 한 명당 몇 개? 100개. 100개. 그리고 얘는 주식 결정이기 때문에 공정가치 한 번만 정하면 되죠. 그죠? 개당 얼마? 10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지금 용역제공 기간이 가득 기간이 몇 년이죠? 3년이었나요? 3년이었나 봐요. 그죠? 여기에 별도의 언급은 없는데 3년으로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3분의 1만큼만 비용으로 인식을 해라.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15만 원이 되죠. 15만 원. 그죠? 그리고 2002년도에 가서 봤더니 자, 인원수는 그대로 500명이고 그다음에 권리를 잃을 것 같은 비율이 추정한 비율이 16%다. 16%. 그리고 한 명당 100개. 공정 가치는 개당 10원. 2차년도이기 때문에 3분의 2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전년도까지 인식한 보상원가의 누적 금액 얼마? 15만 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얘가 13만 원이죠. 그죠? 13만 원이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가서 자 500명인데 최종적으로 권리를 잃은 사람이 12%다. 1 마이너스 12%. 그리고 한 명당 100개. 공정가치는 개당 10원. 곱하기 3차년도니까 3분의 3이고 누적 금액 요거 두 개 더한 거 28만 원을 빼주면 3차년도에 보상원가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16만 원, 2003년도가 16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총 인식할 보상원가가 바로 44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답은 뭐가 되냐면은 15, 13, 16. 2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자, 3번에 2004년 초에 종업원 가득한 사람. 이게 지금 88%니까 440명이죠. 그죠? 그 440명 중에서 100명이 주식 선택권을 행사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을 구해봐라 라는 거죠. 자, 그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현금이 들어왔겠죠. 얘가 주식 결정이고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그다음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느냐. 자, 일단 100명이 권리를 행사했고요. 개당 한 명당 100개고 납입할 금액이 얼마였냐면은 거기 보면은 행사 가격이 130원이었죠. 거기에. 그래서 130원만큼 행사가 된다. 그러면 130만 원이죠. 현금이 130만 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주식 선택권이 사라지겠죠. 권리 행사된 비율만큼 주식 선택권 얘가 1번이고 자 2번에 주식 선택권이 자 44만 원 중에서 전체 지금 440명 중에 100명이 행사를 했죠. 그래서 금액이 1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선택권 10만 원. 얘가 2번. 그리고 얘는 유상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본금이 늘어나요. 주식수는 몇 주? 100명이 100개를 행사했으니까 만주죠. 그죠? 만주에 대해서 액면 금액이 100원이라 그랬죠? 그럼 얼마? 100만 원. 그럼 나머지 차액이 뭐가 된다?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라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 그래서 14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니까 40만 원이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5번. 회사는 2001년 1월 1일 행사가격 100원인 현금 결제형 주식 선택권을 종업원 50명에게 각각 100개를 부여했고 2년의 용역 제공 조건을 보고하였다. 보고기간 말 현재 추정한 기대 권리 소멸률은 2001년도 10%, 2002년도 12%다. 그리고 연도별로 주가하고 그 주식 선택권의 공정 가치가 주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연도별 보상 비용을 구해봐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용역 제공 기간은 2년인데 2003년까지 인식하라고 돼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2003년까지 종업원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같은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한번 보상 물가를 한번 구해 보면 자 2001년도 종업원이 지금 50명이죠, 그죠? 50명이었고 몇 퍼센트가 권리를 잃는다? 2001년도에는 10%. 1-10%고요. 한 명당 몇 개? 100개를 부여했다. 100개를 부여했고 개당 공정 가치는 2001년 말에 70원이다라는 거죠. 70원. 그리고 얘는 용역 제공 기간이 2년이었죠, 그죠? 그래서 2년 중에 1차 년도니까 2분의 1만큼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15만 7,500원이 되네요. 15만 7,500원이 1차 년도의 보상원가. 자, 2차 년도는 역시 50명인데 권리 소멸률이 최종적으로 12%네요. 그죠? 1-12% 곱하기 한 명당 100개. 그리고 주의할 거 2002년 말에 공정가치 얼마? 120원. 120원. 그죠? 그리고 얘는 2년 중에 2차 년도죠. 그리고 빼기 전년도까지 인식한 보상원가의 누적 금액 15만 7,500원이다 라는 거죠. 얘를 계산을 하면 37만 500원. 37만 500원에서 2개년 동안 인식할 비용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차 년도. 이때는 이제 용역 제공 기간이 지난 시점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권리를 획득한 사람이 50 곱하기 88%니까 44명인 것 같아요, 그죠? 44명. 44명이 권리를 획득했고 한 명당 100개의 권리가 있고요. 자, 공정 가치를 봤더니 2003년도에 얼마가 됐어요? 120원짜리가 90원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은 90원 빼기 120원 해줘야 되겠죠. 얘는 뭐냐면 오히려 비용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비용을 줄여라 라는 뜻이죠. 이때는 용역 제공이 지났으니까는 2분의 1, 2분의 1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고요. 얘는 그냥 변동액 자체를 다 보상원가로 인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44 곱하기 100 곱하기 30 13만 2천 원. 여기는 마이너스 13만 2천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3년 말에 장기 미지급 비용의 잔액을 구해 보면 39만 6천 원이 된다라는 거죠. 39만 6천 원. 그래서 4번의 답은 15만 7,500원, 37만 500원, 마이너스 13만 2천 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5번에 보면 2004년도 12월 31일 날 가득 조건을 충족시킨 종업원 44명 중에서 30명이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에 권리 행사분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주식보상 비용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004년 12월 말이에요. 2004년도. 이때는 지금 44명 중에 30명이 권리를 행사를 했대요. 그러면 자, 이때는 권리 행사분이 있고 여기는 미행사분이 있어요. 자, 권리 행사분은 뭐냐면 실제로 현금을 지급한 거하고
남아있는 장기 미지급 비용 잔액하고의 차이를 구하면 돼요. 차이. 그럼 어떻게 된다? 자, 권리를 행사한 거는 몇 명이에요, 지금? 30명이죠, 그죠? 30명인데 한 명당 100개예요, 그죠? 근데 개당 얼마씩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 주의를 해야 돼요. 다시 그 앞 페이지 429페이지에 가면 그 문제의 표가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2004년 말에 주가는 240원이에요. 최종적으로 현금 결정의 경우에는 주가하고 행사 가격의 차이만큼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240원하고 행사 가격인 얼마예요? 거기 보면 행사 가격이 100원이죠. 100원. 그러니까 240원 주가하고 행사 가격 100원의 차이인 140원만큼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여기. 그죠? 그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요거 곱하기 얼마? 주가 240원 빼기 행사 가격 100원. 그래서 140원만큼 지급을 해요. 그죠? 근데 요거하고 전기말 현재 남아있던 요거 중에서 39만 6천 원 중에서 자, 전체 44명 중에 몇 명이 행사했다? 30명이 행사했다. 요 차이만큼 추가적으로 보상원가를 인식을 해줘야 돼요. 얘를 지우면.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냐? 여기가 42만 원, 27만 원이니까 얘가 15만 원만큼 추가로 보상원가를 죄송합니다. 보상원가를 인식을 해야 되고요. 미행사분 남아있죠? 몇 명이 남았죠? 14명 남았죠. 14명인데 개당 한 명당 100개. 그리고 공정가치가 지금 2004년에는 공정가치가 150원이 됐어요. 전년도에 90원이었는데 150원하고 90의 차이만큼 뭐를 한다? 보상원가를 추가로 인식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1,400원 곱하기 60원 그래서 84,000원 84,000원만큼 추가로 보상원가를 인식해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권리 행사분에 대해서 추가로 인식할 보상원가를 물어봤으니까 15만 원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2004년도에 인식할 보상원가를 구해라. 그럼 이 두 개 합계 금액이에요. 23만 4천 원을 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자, 행사분에 대해서, 이 행사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현금은 얼마를 지급하느냐. 42만 원 지급한다 그랬죠. 요거 계산하면 42만 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권리 행사된 비율만큼 장기 미지급 비용을 없애주죠. 장기 미지급 비용을 얼마를 없애준다? 27만 원만큼 없애준다. 요거 39만 6천 원 곱하기 44분의 30 하면 27만 원이 나오고요. 요 차이 금액이 15만 원인데 얘를 뭘로 인식한다? 바로 보상 원가로 인식한다. 그리고 얘는 똑같이 차변의 보상 원가 얼마? 8만 4천 원. 대변의 장기 미지급 비용 얼마? 8만 4천 원. 이렇게 회계 처리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겠어요. 조금 까다롭죠, 그죠? 네, 여러분들 복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회사는 2001년도 1월 1일 임원 10명에게 용역 제공 조건으로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을 부여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과 관련해서 2002년도 보상비용 계산 시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것은 돼 있어요. 1번 가득기간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죠? 비용을 뿌려줘야 되니까. 2번 부여된 지분상품의 수량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3번 연평균 기대 권리 소멸률 얘도 알아야 되죠, 그죠? 최종적으로 가득되는 수량을 알아야 되니까. 4번 보고기간 말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얘는 아니죠. 주식결제형은 최초에 한 번 공정가치가 결정이 되면 뒤는 바꾸지 않는다 그랬어요, 추정치를. 다만 최초에 결정할 때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몰라서 내재가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얘기가 다른데 공정가치를 적용했다면 얘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죠. 7번 회사는 2001년도 1월 1일 날 판촉 담당 이사인 나판촉 씨에게
현금 결제형 주식선택권 만 개를 부여했다. 나판촉 씨는 2003년 12월 말 이전에 퇴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권리를 가득할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현금 결제형 주식 선택권과 관련해서 2001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주식 보상 비용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어요. 용역 제공 조건은 3년 근무 조건. 이번에 보면은 2001년 말에 추정한 주가 차익 보상권의 공정 가치는 30만 원이다라는 거죠. 현금 결정이라 그랬죠. 그리고 행사 가능 기간은 의무 그 용역 기간 종료 후,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6년까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하죠? 한 사람이니까. 자, 개수가 몇 개죠? 만 개죠, 만 개. 자, 만 개 행사될 거고, 얘가 전체 다 가득될 걸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개당 공정 가치가 얼마래요? 30만 원이죠. 그리고 지금 용역 제공 기간이 3년이죠, 3년. 3년 중에 1차 년도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만큼 비용을 인식하면 되죠. 만 개에 30만 원이면 30억. 30억에 3분의 1이니까 10억이죠. 1번이 답이 되겠어요. 8번. 다음 중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돼 있어요. 1번.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 상품을 부여하는 것이다. 맞죠? 2번.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 상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맞죠? 3번.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보상원가 산정 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현재로 측정하고 이후에 공정가치가 변동되는 경우에 변동분을 반영한다. 아니죠, 그죠? 주식결제형은 최초의 공정가치를 측정했다면 이후에는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아요. 다만 내재 가치로 측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보상원가란 회사가 주식기준 보상거래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원가를 말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장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법인세 회계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